여러분 안녕하세요. 통쾌한 TV의 한의사 제이킴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좌측 어깨와 위장의 관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고자 합니다. 왜 위장이 좌측 어깨 통증에 큰 지장을 초래하는지에 대한 설명인데요. 첫째로 위장과 심장의 관계는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고요. 위장의 그 소화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심장에서는 위장에 피를 많이 공급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 공급해 주는 그 심장은 어디로부터 피를 받냐면 간으로부터 피를 받습니다. 그 피를 받아서 위장으로 보내주면 소화가 촉진이 되고 염증들을 치료해 주는 그 역할들을 하는데, 위장이 식사를 좀 빨리 하는 사람들하고 좀 천천히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이렇게 밥을 빨리 먹는 분들인 경우는 심장의 박동이 굉장히 빨라지거든요. 피를 빨리 공급해 줘야 되는 그런 일이 생기는데, 그럴 때마다 위장의 활동이 너무 박동이 빨라지기 때문에 왼쪽에 대흉근이 수축을 하게 돼요. 수축을 하게 되면 그 수축으로 인해서 좌측 어깨가 당김이 들어오거든요. 당김이 들어오게 되면 왼쪽 후두부에 통증이 오게 되고 근육이 굳게 돼요. 결국 팽창성 통증이 오게 되는데, 그거로 인해서 좌측 경추가 좌측으로 당기게 되죠. 그럼 결국에는 경추에 틀어짐까지 생기는 거죠. 그 통증이 신경을 타고 어깨로 내려오게 되는데, 그 통증이 하나가 있을 것이고, 두 번째로는 대흉근이 굳어 있을 때 좌측의 어깨가 이 근육의 수축으로 인해서 당김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 당김이 생기게 되면 그로 인한 통증도 생기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팔이 올라가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또 통증이 심하게 오게 됩니다. 두 가지 고통을 갖게 되는데, 하나는 목으로부터 내려오는 신경 문제, 하나는 대흉근으로부터 오는 수축에 의한 그 당김의 어떤 통증들, 이 두 가지로 이어지게 되는데, 야간이 되면 통증이 더 심해지죠. 그래서 여기 캐나다에서는 응급실에 가게 되면은 정말 환자들이 많아요. 야간 통증이 심해서 오는 분들인데, 낮에 느꼈던 통증보다 한 2배 정도의 통증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통증을 갖고서 오시는 이유가 뭐냐면 피의 흐름이 느려지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밤이 되면 우리의 심장과 피의 흐름은 굉장히 느려집니다. 그 다음에 온도도 많이 떨어지게 되죠. 그러면 통증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몸이 차가워지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을 거고요. 어쨌든 심장과 위장의 문제는 결국 위장의 문제로 인해서 심장의 어떤 박동이 빨라지고, 그 빨라져서 빨리 피를 공급해 줘야 된다는 비상사태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현대인들은요, 위장 문제로 고통받는 분들이 많으세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뭐 불규칙한 식사라든가 특히 스트레스가 가장 큰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또 음식에도 굉장히 큰 문제가 있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 때문에 현대 과학이 발달했다는 이 시대에 오히려 환자들은 더 늘어나기만 하고 있죠. 이런 것들 보면은, 이게 원인을 찾기보다는 증상에 너무 이렇게 매달려 있는 것들이 아닌가. 제가 이 유튜브를 열게 된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원인을 찾아서 그 원인을 치료해야지 증상을 치료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다시 통증을 일으키는 것이 되는 거고, 또 환자의 입장에서는 너무 답답함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공포감도 있을 거예요. 통증에 대한 공포감. 그 공포감을 덜어주기 위한 하나의 프로토콜을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뭐 개설을 하게 되었는데, 또 한 가지 예로는 어머니들 보면은 내가 참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어머니들이 밥을 먹으면 바로 설거지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바로 설거지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손을 많이 쓰잖아요. 그다음에 서 있으니까 발로 또 피가 이렇게 전달이 되기 때문에 위장으로 가서 소화시켜야 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 피가 분산되기 때문에. 그러면 30분 정도의 소화를 촉진시키는 그런 시간이 필요한데, 서양 분들 같은 경우는 식사를 한 다음에 한 30분 정도는 담화를 나누는 것 같더라고요. 항상 앉아서 이야기 나누고 그러면 소화를 시키고 그다음에 설거지로 들어가는데, 한국 분들은 유난스럽게 좀 바쁘세요. 바빠서 바로 설거지를 하고 청소 빨리 끝내고 막 움직여요 막.
그 소화가 잘 안 돼서 어머니들 중에 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밥 먹은 다음에 달리기를 하면 배가 아프신 분들이 많죠. 밥 먹고 막 나가서 뛰어다니다 보면 배가 아파요. 왜냐하면 심장에서 피를 보내서 위장으로 소화시킬 시간이 필요한데, 그 시간들이 없이 그냥 바로 뛰어나가다 보면 심장이 과부하가 붙습니다. 그리고 피의 부족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위장에 아주 큰 장애와 그 과부하가 붙게 되는 이유도 되겠죠.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밥을 오랫동안 씹어라." 그 씹는 게 단순히 소화 효소라든가 침의 어떤 효소라든가 아밀라제니 뭐니 해서 뭐 위장을 갖다가 튼튼하게 해 주고 뭐 소화를 촉진시키고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소화 많이 씹으면, 많이 씹어서 삼키면 위장에 부담이 덜어집니다. 위장의 부담이 덜어지면 심장의 부담도 덜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심장의 박동이 빨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심장의 근육도, 그 대흉근도 수축을 덜 하게 되는 거죠. 심장병이 있는 분들 치고 위장병 없는 분들이 없고요. 위장병 있는 분들 치고 심장이 좋으신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게 다 어디로 가느냐 하면, 어깨가 아프다든가 목이 아프다든가 오십견이 온다든가 뭐 회전근개가 파열됐다든가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위장을 고치게 되면 그런 문제들을 자연스럽게 해결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 클리닉에 어깨가 아파서 오시는 분들 중에 한 80% 정도는 첫 번째 치료로 위장 치료를 통해서 어깨 통증을 경감시키는 분들이 이 치료율을 높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아 이게 어깨를 치료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위장을 치료하고 그 원인이 되는 뿌리를 했을 때 치료의 효과는 높아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진단이 99%, 치료 수단은 1%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원인을 알면 답답함이 줄어들 것이고요. 통증에 대한 공포도 많이 줄어들 거예요. 이게 사실은 저의 핵심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인체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치료의 열쇠가 되기 때문입니다. 건강은 복잡한 것이 아니고요. 원인을 찾으면 길이 보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통증의 도미노를 멈추는 첫걸음이 바로 위장을 바라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는 위장이 보내는 신호 시리즈로 함께 풀어보겠는데요. 그다음은 무릎 통증이라든가 허리 통증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누고 싶은데요. 하여튼 그거 말고도 이야기 나눌 거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통증에는 정말 이유가 있고요. 그 이유를 찾아드리는 통쾌한 TV 한의사 제이킴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